생생한 정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1번지 현장입니다. 네, 국정감사 엿새째인 오늘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을 만나봅니다. 국회로 가보시죠. 구아림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도 10곳이 넘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서 조국 국감이 돼버렸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산업 현안을 다루는 산자중기위 국정감사는 어떨까요? 산자중기위 소속이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오늘 모시고 국정감사 이슈는 물론이고 당내 현안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간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예. 오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오전 그리고 오후 질의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이 주요 쟁점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자위는 산자부를 이틀간 국감을 하고요. 오늘은 중소벤처부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하루는 산업정책, 또 하루는 에너지정책, 오늘은 중소벤처부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소벤처부와 관련해서는 이 벤처 창업정책 또 중요하고 더 많이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소상공인 문제, 또 골목상권 침해를 어떻게 방지하고 이분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에 아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또 박영선 장관이 나왔잖아요. 네. 박 장관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들이 질의가 좀 예, 날카로운 질의들이 있었나요? 이제 박 장관께서는 본인이 현장에 많이 가봤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 전에 장관보다는 정치인으로서 훨씬 현장감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정책들이 있지 않냐. 또 잘못된 연구와 용역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통계, 또 잘못된 보고에 기반한 정책들이 있지 않냐. 이런 점들을 나름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뭐 자료 요청하신 자료는 뭐 잘 주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 국정감사 하다 보면요, 이 중앙부처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안 줍니다. 끝까지 잘 버티다가 국정감사 당일날 조금씩 내놓고 끝까지 안 내놓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꼭 시정이 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의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산자위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 네. 하는 그런 현안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산업위기 지역이 지금 8군데가 있는데요. 군산 같은 경우는 GM 공장이 문 닫고 군산 조선소가 문 닫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산업정책으로서 어떻게 제대로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하고 GM터를 인수한 전기자동차 공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단 군산이 속한 산업위기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과도 굉장히 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제가 되짚었고요. 특히 저는 우리나라 지금 탈원전 문제로 인해서 한전 에너지 공기업이 전부 적자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한전과 이 정부 당국은 연료 가격이 올라가서 적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연료 가격 올라간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이 판매 시스템이라든가 발전 시스템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스템에 저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전에 우리가 전력산업, 옛날에는 발전소, 배전, 판매까지 전부 한전이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을 세 개로 나눴는데 이제는 그런 지가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15년이 지났을 때는 과거에 이미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다. 우리나라 전력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할 때다. 이렇게 제가 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일부 언론사에서 굉장히 호평을 했더라고요. 네. 예, 이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질의를 하시거나. 중소기업에 관련된 창업 문제라든가 해외 진출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여러 정책들이 중소벤처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나라 돈이 술술술 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좀 나라의 세금이 제대로 좀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정 현안 문제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네네.
요새 뭐 조국 장관 이슈로 인해서 사실상 모든 게 다 뒤덮여진 상황이고 네. 조국 국감이다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례로 어제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좀 욕설에 가까운 부적절한 언사가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또 국감장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국회 밖에서 뭐 주말마다 집회가 열리면서 사실상 이제 진영 대결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의원님 좀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참 제가 원내대표를 1년간 이제 한 사람으로서 지금 사실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오늘도 제가 이 인터뷰하기 직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몇 분하고 좀 앉아서 좀 얘기를 했어요. 내심을 물어봤더니 그분들도 저도 놀랐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협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해요. 그러나 당 지도부가 앞장서 가지고 너무 진영 싸움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제는 정치를 조금이라도 알거나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안 된다. 나라를 위해서. 저는 어느 정당에 소속한 의원님들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면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되거든요.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정치권이 이 갈등을 해결해내는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언론에서 조국을 열심히 세게 주장하지 않으면 또 잘 안 다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조국 가지고 막 얘기하는 이런 면이 있는데 사실 국정감사는 정책을 주로 질의하고 정책감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조국을 얘기 안 하면 뉴스에서는 안 나오고 조국을 얘기하면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반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연합뉴스에서도 꼭 조국 아니고 정책을 잘 좀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국 장관이 블랙홀이 돼버린 상황인 건데, 네. 근데 의원님께서도 원내대표 해보셔서 알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슈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부의 고민이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자 해지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에 가장 큰 책임은 결국은 집권 여당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집권 여당이 그럼요. 더 큰 책임이 있죠. 야당에게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여당에게 있는 것이고 모든 국정 현안의 최종적인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겁니다. 책임지고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이 다른 길로 가거나 반대를 하면 달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좀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설득해야만 같이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여당의 저는 책임이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좀 나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이건 진영 싸움이 아니다. 뭐라고 하셨죠? 갈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직접 민주주의 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대통령의 그 인식에 저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대통령께서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점을 좀 정치권이 꼭 깨달아서 좀 더 협상에 좀 네. 몰두해주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검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돼 있잖아요. 예. 지금 현 정국에서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 됐는데 네. 사실 검찰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에 이제 빚어졌던 여러 가지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또 일례로 여상규 위원장이 또 어제 네. 이제 서울 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약간 이게 정치의 문제다 패스트트랙 문제는 네. 이제 검찰에서 손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검찰이 계속 거론되면서 좀 수사 외압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와요. 좀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사실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저하고 국회의장님을 뭐 사보임한 것을 불법 사보임이다 이렇게 소위 저로서는 어거지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제가 검찰에 가서 6시간 반 동안 저 조사받고 왔습니다. 사실은 국회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인해가지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다. 검찰이 지금 소환 요청하는데 다 지금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 법 위에 국회의원이 있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인데 저는 이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대단히 안 좋은 인상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검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모든 국민이 응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솔선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먼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패스트트랙 사태 또 의원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네. 어떤 전국의 뇌관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네. 선거법 개정안과 네. 검찰개혁 법안이. 근데 어제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개혁을 이루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좀 상황이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하시나요? 지난번 4월 달에 패스트트랙을 통과가 된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이대로 가면 내년 1월 말에 본회의장에 상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의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번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이거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2달이 당겨졌어요. 11월 말이면은 본회의장에 이게 직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양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지 정치협상회의를 의장님이 제안했고 5개당 이거에 대해서 수용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선거법은 모든 정당이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자유한국당도 합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협상 자체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패스트트랙에 넣어놓고 그러한 협상을 하자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됐는데 저는 정말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에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진정한 협상 또 진정한 합의를 이루어내서 좀 민주주의를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제가 요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제가 아침에 목욕탕 가거든요. 목욕탕에서 많이 만나는데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협상의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희망을 목욕탕 발행합니다. 하시는 네. 국회 목욕탕. 아침마다. 네. 그래서 그럼 조금 입장 차이가 약간 보이는 속에 있는 건가요? 얘기 하죠. 솔직히 탕 안에서 같이 다 벗고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니까. 네, 거기서는 도대체 이거 진짜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제2의 그런 폭력 사태, 네. 그런 물리력 사태가 네. 생기는 거 아니냐, 11월에, 12월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협상이 안 되고 강행 처리하게 되면 그 상황이 또 한 번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 정치가 정말 한 발짝 이 개혁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솔선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당이 조금 기존에 있는 의견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저희들도 기존에 민주당과 사당이 합의한 선거법 합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네. 더 이제 거기서 양보할 협상의 마음이 여지가 있습니다.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당내 문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괴롭네요. 최근에 이제 당에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계신 우리 유승민 의원님이 예.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네. 사실상의 뭐 탈당 수순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또 일단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저는 뭐 그분들이 손학규 대표 빨리 내려놓고 물러나고 뭐 비대위를 꾸리든지 그 다음 지도부 체제로 가야 된다 이걸 계속 주장을 했는데 사실 맨 처음 손학규 대표를 지난 4월 7일 날 보궐선거 이후에 흔들어가지고 끌어내린 다음에 그분들이 당권 장악한 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사실 통합하려고 처음에 의도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속내가 다 들키니까 또 들켰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죽어도 안 내려놓겠다고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이 지금 아무것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좀 한 발짝씩 양보해서 대타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가 5월 8일 날 원내대표 그만두면서 우리 당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타당과 연대 통합하지 않겠다. 그 약속 지키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담보장치 마련하고 그리고 제3당으로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거법 개정, 검찰개혁 앞장서서 하겠다. 이것만 서로 양당이 합의하면 저는 손학규 대표도 당장 저는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당 합의가 된다는 거는 아니 양쪽이 그러니까 지금 당권파와 소위 비당권파가 그 부분에 관해서 합의를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타당과 연대 통합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이 되어 있는 선거법과 처리하겠다. 그다음에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손학규 대표님도 저는 내려놓으실 저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없다고. 예.
근데 이제 또 의원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 저도 들었습니다. 3번 달고 출마를 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예.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하도 이분들이 2번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제가 그것만은 하지 말자. 우리가 우리 당을 바른미래당을 만든 이유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거대 양당의 횡포 지금 얼마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양 진영의 싸움을 이 진영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로 결집해내고 합리적인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그래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인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자꾸 다른 당과 통합이나 연대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한 거죠.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3번 달고 출마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러면 갈등 봉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 체제로 네. 3번 달고 출마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손 대표님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당에 3번 달고 나가겠다는 정확한 노선이 정해지면 손 대표님도 저는 상당한 양보와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